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네,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뭐 내일이 이제 내일 4시인가요? 5시인가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있게 되는데요. 그걸 앞두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만 먼저 뽑아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과천경찰서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하는 분들의 집회 및 고발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성관이 직원 7명입니다. 이들이 지난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이들 성관이 직원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교육감 선거 말씀드리면요. 1, 2위간의 표차가 8만 2천 표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근식 후보가 이겼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지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이 여기서 여전히 차이가 났어요. 보십시오. 정근식 사전투표 득표율이 61.9%입니다. 조전혁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당일과 사전 간의 득표 한 후보에서 차이가 17%나 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대소법칙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전선학 박사라고 하는데요. 장재원 박사가 과천경찰서에다가 성관인 직원 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부정수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수사를 좀 잘 해달라 경찰한테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7명 중에 5명이 지난 12월 3일, 4일 계엄령 실시에 따라서 성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직원이라고 합니다. 5명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계엄군이 성관이 진입을 앞두고 상당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주의 인물,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전자장비를 압수해야 되겠다. 그런 사전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는 성관이 직원에 대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서울교육감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금요일 날 매주 한 차례씩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계시면 금요일 날 오후 2시 과천경찰서 앞에서 시위하는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요. 심지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인 통계 법칙을 위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거는 부정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만큼 부정이 만연해 있고 또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정 세력들의 욕심, 서울 혹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좌파 교육, 공산주의 교육, 사회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 야욕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깨어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사례가 매 선거마다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매 선거마다 이런 변칙적인 현상, 불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어떤 상식, 양식이 없는 거죠. 악마는 같은 편에 있는 거죠. 특히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참
네, 그 나중에 결국은 후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저녁 저, 오후 늦게 성관이가 서버 교체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계엄령 당시에 이렇게 계엄군들이 들어와서 서버를 촬영을 하고 어? 점검을 하고 서버 데이터를 일부 반출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 정보에 대한 복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드러난 그 해커들의 출입 기록 혹은 뭐랄까 사보타지하는 사람들의 조작 기록이 다 계엄군 손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성관이가 그동안 부정 선거의 주범이었다는 거, 주요한 공범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 자료가 이 서버에서 복사된 반출된 자료가 일반들의 공개되기 전에 하루빨리 서버 자체를 이렇게 재배치, 교체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KBS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KBS가 성관이의 나쁜 짓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거죠. 아,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방송,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나라가 아주 벽척간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이 그겁니다. 결국은 탄핵, 윤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정이 되는데요. 자, 지금으로는 지금 8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7명까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에 소추안에 찬성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이 필요한데 199명을 모아서 딱 한 명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일반적인 관측은 탄핵이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제 생각은 탄핵 소추안은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진종호, 장동혁이 조경태, 한지아 등등 김재섭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정부 국정의 중심축이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내에서는 다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중심을 못 잡을 것이고 일반인들도 상당한 불안과 혼란과 위기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틈타서 상당한 기회주의적 행태 그리고 심지어 장애투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소가 9명 정원 중에서 6명 뺏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3명이 비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은 할 수 있어도 편견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적수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특히 그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이 야당에서는 별별 그 변칙을 다 써서
최소한의 정원을 채우려는 그런 꼼수와 작전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재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상당한 유혈 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합법적인 권력을 불법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입니다. 이 괴물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자신들이 아주 불법이면서도 괴물이면서도 천사인 양 행세를 하면서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걸 모르고, 특히 괴물과 영합한 세력들은 오히려 난장판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쉽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괴물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 반란 세력들이, 국가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반란 세력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세력 간의 장애 투쟁이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점쳐집니다.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 반란 세력들은 군에 있는 이번에 계엄령에 동원됐던 장성들을 완전히 잡돌이하고 있습니다. 법을 내세워서.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시민들이 좀 시비를 따져서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드시 구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서 힘과 뜻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어떤 정파나 개인이나 내 운명이 관한 그런 운명이 걸린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사태, 위기에서 누가 공적이고 누가 나라를 구하는, 국가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객관적이고 중심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사태에 임했다간,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간 오히려 역효과를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것은 버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물음에 올바른 대답이 나온다면 그 올바른 대답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와 있습니다. 이 괴물 보십시오. 막강합니다. 우리의 애국 시민들의 능력과 크기에 비해서 10배, 100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성을 짓고 있고 정통성을 짓고 있고 역사와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서 앞으로 새로 열리는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우리의 올바른 갈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와중에서 기회의 창도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탄핵 소추안 국회 투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고 지금은 비상사태다,
커다란 국가 위기다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